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명문대 여학생이 여행 중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폭로에 일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 뜻밖의 경험을 하며 일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직접 촬영했고,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상은 모든 논란을 단번에 종식시켜버렸는데요. 심지어 일본 정부마저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명문대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4학년 다카하시 유미입니다.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중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접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졸업 논문 작성이었습니다. 메모장에 한류의 국제적 확산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을 적어 놓았죠. 과연 이 주제가 학문적 가치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류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문화가 오랫동안 아시아를 주도해 왔는데 한국 문화가 갑자기 부상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 미카는 K-팝의 열렬한 팬입니다. 항상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듣고 화장품도 전부 한국 제품을 사용했죠. 미카에게 제 논문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을 의심하는 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수님들도 항상 한류를 그저 지나가는 유행으로 평가했으니까요.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결심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한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었죠. 미카는 제 계획을 듣고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계획에 더욱 열광했고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근 학교 근처 상점들도 한국 화장품과 스낵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 젊은 층의 취향일 뿐 일본 전체의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 내에서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글로벌한 현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항공권을 예약하고 현지 대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한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문화는 일본의 영향력을 넘어섰을까? 아니면 예상대로 곧 사그라들 유행일 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벗어나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한류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의구심이 많았지만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한류의 실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자주 강조했어요. 아버지는 도쿄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한류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는 일본 문화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견해셨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비슷한 시각이었어요. 한 교수님은 한류를 미디어에 과장된 보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고 구름이 그린 달빛 시즌이 청춘시대 리부트 같은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매 학기 빠르게 마감되었죠. 룸메이트는 에뛰드, 이니스프리 같은 한국 화장품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모두가 좋아한다는 한류, 정말 그 영향력이 큰 걸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 졸업 논문 주제로 이어졌어요.
논문지도 교수님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고, 그것이 제 여행 계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비판적 시각의 문헌들이었어요. 동시에 일본 내 한류 현상도 관찰했습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에서는 설화수, 라네즈 같은 한국 화장품 매장이 늘어났고, 카페에서는 엔하이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학과 세미나에서 한류를 주제로 발표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한류의 영향력에 동의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일본 문화가 여전히 우위라고 주장했어요. 한 학생은 한류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일 뿐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일본을 벗어나 아시아 여러 국가, 그리고 서구권에서 한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아버지는 너무 한류에 빠져들지 말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논문을 쓸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첫 목적지인 태국 방콕으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전광판에 블랙핑크의 화장품 광고가 펼쳐져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거리 곳곳에서 뉴진스, 에스파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 아이돌이 인기 있나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 딸은 베하인드와 세븐틴의 열성 팬이에요. 매달 용돈을 모아 굿즈를 삽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시암파라곤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층을 돌아다니던 중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한 무리의 태국 여학생들과 부딪혔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인인데 한국 화장품에 관심 있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논문 연구 중이에요. 제가 답했죠. 아, 그렇군요. 저희는 한국 유튜버 따라 메이크업 하러 왔어요. 태국에서는 지금 에브리데이 글로우라는 한국 스타일이 대유행이거든요. 다음 날 출라롱권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캠퍼스에서 한류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매주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내 축제에서 K-팝 커버 댄스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했어요. 나디아라는 태국 학생이 저를 현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국 카페 투썸 플레이스의 프랜차이즈였어요. 오히려 일본 카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우리 문화를 존중해요. 빈센조는 태국 배우가 출연해 인기였죠. 반면 일본 드라마는 접하기 어려워요. 나디아의 말을 듣고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여행지인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을 때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던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한국어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유용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길을 잃고 헤매다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서울식당이라는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옆 테이블에 베트남 가족이 능숙하게 불고기 하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호치민 국립대학에서는 한국학과 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 학생은 베트남 TV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가 황금 시간대에 방영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였죠. 토론회가 끝난 후 시내 구경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국 화장품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를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같은 몰에 있던 일본 브랜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KLCC 쇼핑몰에서는 한국 아이돌 에이티즈의 팬미팅이 열렸어요. 행사장 근처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갑자기 팬들이 몰려와 저를 밀치는 바람에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흥분했네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예전엔 일본 아이돌에 열광했는데 요즘은 한국 아이돌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들어온 이야기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저는 미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류가 인기 있는 것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다를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공항 면세점에는 설화수, 라네즈 같은 한국 화장품이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 브랜드 시세이도는 한쪽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맨해튼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 뉴진스의 슈퍼샤이가 흘러나왔어요. 미국에서도 K-팝이 이렇게 인기인가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딸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밤새 줄을 섰어요. 뉴욕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일본어 수업보다 2배나 많았어요. 학생회관 게시판에는 K-팝 댄스 클럽, 한국 영화 감상회 포스터가 즐비했습니다. 뉴욕대 한국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5년 현재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일본어를 제치고 중국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아시아 언어가 되었습니다. 미나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브로드웨이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서울 스트리트라는 한국 음식점 앞에서 긴 줄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옆에 선 대학생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미슐랭 가이드도 추천한 한식당이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거든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인기 있었지만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 기대했지만 샤를 드골 공항에서부터 한류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공항 광고판에 한국 배우 정우성이 모델로 등장한 뷰티 브랜드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 중심에 있는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서는 한국 패션 브랜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파리지앵 스타일 미츠 서울이라는 주제로 젠틀몬스터, 아더에러 같은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가 전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패션 특별전이 아닌 한국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만난 프랑스 학생들은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즐겨본다고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환상적이지만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세련된 영상미가 매력적이에요. 미인도와 오멘 그림자의 서약은 프랑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수교 140주년 기념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입장을 위해 수백 명의 프랑스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영화제 담당자는 해마다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프랑스에서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한국 문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했던 자리를 한국 문화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류의 본고장인 한국 현지는 어떠할지 궁금증이 생겨 여행 마지막 여정인 한국을 직접 방문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심 긴장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인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아버지도 출발 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동안의 여행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확인했지만 정작 본고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편견이 깨졌어요. 리셉션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들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지하철을 타고 홍대 지역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분실했어요. 당황한 저는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셨군요. 걱정 마세요. 분실물 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제 지갑은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어요. 서울 지하철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한국도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명동 쇼핑가를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는 일본인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들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는 게 더 저렴하고 신제품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일본인 관광객의 말을 들으며 한류가 일본에서도 이미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증명하려 했던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라는 가설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 일대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빌딩을 보며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실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가이드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항상 교류가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미래는 밝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기존의 편견이 깨지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태국, 베트남,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이 모든 곳에서 제가 목격한 한류의 영향력은 제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카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여행 소식이 궁금하다며 들떠 있었어요. 유미, 어땠어? 한류는 정말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녀에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완전히 틀렸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힘이야. 학교로 돌아와 논문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여행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류의 국제적 확산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류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현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일본이 이전에 아시아에서 누렸던 문화적 영향력을 한국이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논문 발표 당일 교수님과 동급생들은 제 연구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카하시 학생, 이 결론은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일본의 문화적 위상이 도전받고 있다는 건가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아시아뿐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일본을 넘어서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말이죠. 발표 후 논문은 학과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제 연구가 편향되었다고 비판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일본은 한류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데 동의했어요. 한 교수님은 일본도 문화 콘텐츠를 국가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교수님은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어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님이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한일 문화 교류를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 도쿄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은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제 연구 결과와 경험을 들으신 후에는 생각을 바꾸셨어요. 유미, 내가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다리가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한류 연구를 위해 떠났던 여행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한류의 진실이자 제 여정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해 주시고 싶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